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제가 이제 4부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5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5부에서는요. 드디어 밝혀진 12특 정원과 등록률을 통한 취업 예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뭐 드디어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 자료 자체가 원체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되게 막 정원 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석지에 쓰여져 있고 이 내용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인원수는 뭐 학교 홈페이지의 경쟁률 이 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전체 모집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몇 명이 뽑은 건지를 알 수 있으면 대략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걸 12특이 알 수가 있을 텐데 항상 공식적인 자료상에서는 그랬죠. 근데 사실 그것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올해 결과가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렇지만 12특의 그 선발 모집 정원도 자료는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등록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간략하게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건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등록률이 낮은 순서부터 시작해서 쭉 왼쪽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쭉 등록률이 낮은 순서부터 왼쪽으로 나열을 했는데 자, 어머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등록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에는 7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자료는 2021년도의 자료, 입결 자료입니다. 자, 등록률이 75%라는 건 그 반대편에 25% 정도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 합격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 합격률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25%를 전체 옆에 초록 색깔이 이제 그 정원인데 이 정원이 지금 건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5%면은 몇 명 정도일까? 이걸 이렇게 각 대학들별로 나와 있는 비율의 반대편, 등록률의 반대편 남은 부분을 변환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사례에서는 사실 이 데이터상에서는 등록률이 낮은 순서이지만 이걸 정원과 남는 비율을 환산을 해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학교들이 제일 많이 취업 인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건대, 외대, 동국대, 홍익대, 중앙대 순이에요. 사실 지필학교의 구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외대는 내년부터 이제 서류 전형으로 빼니까 앞으로 얘기해서는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인원수를 많이 뽑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뽑는 게 실질적으로 22년도 전형에도 적용이 되려면 자료상에서 두 가지 지표가 동일해야만 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정원이 동일해야 되겠죠. 정원이 동일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동일해야 돼요. 뭐냐? 지원하는 이 해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너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몰리면 이 자료는 무의미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IB 2점 올랐지만 AP는 12학년 거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작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부에서 학과들 지원 인원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상위권 대학교의 작년도보다 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있고 지필대학교 되게 많이 줄어져 있고 뭐 이런 맥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의 전형 결과와 22년도의 전형 결과 상에서의 그 자료의 내용이 정원수 총 뽑는 모집 정원수 동일하고 성향 추이가 비슷하다, 성적 성향 추이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자료는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등록률 바깥쪽에 있는 남는 부분들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순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적 계층을 조금 나눠보면 지필만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필 주력인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과가 어떤 특정 학교의 특정 과가 결정돼 있다라면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될 학교가 어디냐면 건대, 동국대, 홍대예요. 건대, 동국대, 홍대는 이렇게 많은 인원수의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유효하게 뽑을 수가 있다. 추가 합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내년에도 만약에 같은 어떤 요소들 정원은 일단은 안 낼 것 같고
성향추이는 물론 뭐 내년에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내년에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령 인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 플러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추합이 돌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내년에 더 추합이 더 많이 돌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이죠. 서류대학교들이 더 늘어요. 22년 전형 이 데이터만 하더라도 21년 건데 22년 전형에서 이거와 조금 다르게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양대학교가 여기 지필로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균관대와 서강대의 학생들이 추합이 조금 더 이거보다 많은 인원수, 한두 명이라도 많은 인원수가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더 늘잖아요. 서울여대,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외대가 서류 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범주 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의 추가 합격률이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옆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동시에 지원을 하고 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없던 학교, 그 다음 새로 생긴 학교 이렇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보통 추합이 많이 도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의 학교와 이 학교를 동시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의 학교가 뽑히면 이 학교를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학교들의 추합이 큰 학교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중간 정도의 위치겠죠. 상위권의 학교와 이 학교를 동시에 쓰는 학생들. 자, 보통 추합이 많이 도는 학교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1등과 꼴등의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이 지필 학교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거기에서 1등과 꼴등의 점수는 지필 시험의 점수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원리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류대 학교들이 늘어서 추합의 인원수가 지금 있는 학교들의 기존의 서류 학교들이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점수상의 어차피 1등과 꼴등의 점수상의 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약간 부족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더 커버할 수 있는 건 활동적인 내역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뭐냐면 지금의 추합률상에서 봤을 때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서류대학교들이.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이 중에서는 좀 많기는 하죠.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대학교들이 내년에 또 늘게 되면은 얘네들이 조금 몇 명이라도 더 늘어날 거니까 지금 수치는 21년도 전형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때문에 올해 22년도 전형도 서강대, 성균관대는 몇 명이라도 더 돌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동시 지원한 다음에 한양대 가버리면 여기에서 빠지니까 그만큼 추합률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명 정도가 여기 소체상에서 더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추합이 많이 도는 학교의 대상이 어떻다고요? 1등과 꼴등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많다라는 거는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상에서의 교내 활동이나 전공 적합의 어떤 수상이나 이런 내역들이 파고들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많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약간 좀 부족해도 SAT 점수가 약간 부족해도 교내 활동으로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게다가 또 뭔가요? 이 어떤 좀 SAT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합격 사례들 중에 한 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SAT를 공부를 했는데 10학년 때까지 했는데도 1400점대 중반 이상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12학년까지의 여생을 굳이 SAT를 붙잡고 가야만 하느냐. 어차피 내가 과로 가고 학교는 인서울 4년제에서 얘네들 다 보면 되게 훌륭한 학교들인데 그러한 맥락이라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AP나 SAT 되지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전공 적합성 위주로 채우고 활동 내역으로 채우고 이러한 학교들을 지원을 했을 때 올해보다 작년보다 내년 23년 전형에선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범주를 이렇게 추합률이 높아지는 대상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필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력의 학교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주력의 학교들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 지원성으로 생각을 하는 게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어떤 건지 오늘은 좀 알고 가자라는, 이러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서류상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던 등록률이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높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등록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자, 보시죠. 각 지역 거점 대학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3특이기 때문에 모집 정원들이 굉장히 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률은 50%가, 제일 높은 데가 부산대인데 50%가 안 되죠. 자, 부산대 하면은 원래 부산에서 서울대잖아요. 근데 물론 저기 국내 입시에선 그렇지 않아요. 수시나 뭐 수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특례에서는 이 비율을 보인다는 걸 굳이 왜 얘기하냐면은 3특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빽빽한데 이렇게 빽빽한데 가지 말고 똑같은 동인 어떤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학교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소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재소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보예요. 그런 정보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3년 특례에 대한 어떤 등록률, 그 다음에 그로 예상되는 취업률, 이런 것들이 21년도 전형이지만 22년도 전형까지는 형태가 비슷해서 유효하다. 23년도 전형에는 학령 인구가 제가 전망하는 대로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더 유효하겠죠. 얘보다 더 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년 특례는 과연 어떨까요? 자, 12년 특례는 좀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전형에서 12년 특례를 뽑은 대학들마다 인원수예요. 대학들마다 인원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주황색 계열은 뭐냐면은 21년도에 이 학교를 지원을 한 인원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원을 한 인원수에 비해서 뽑은 정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12년 특례는 항상 약간 3년 특례보다 훨씬 더 가기가 편하다, 가기 쉽다, 더 많이 낮은 점수여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요? 자, 고려대를 한번 찝어볼까요? 고려대 쪽을 한번 보면은 제가 잠깐 좀 앞에 쪽을 보면은 약 700명 정도, 7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80명 정도를 뽑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몇 명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6, 700명 정도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700명 좀 안 되게?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들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3특보다도 거의 한 8대1 혹은 심하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 볼까요? 연대 지금 올해도 많이 지원을 했죠. 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많이 지원을 한 인원들을 보니까 908명 지원을 했는데 360명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인원수들이 탈락을 한 거죠? 약 한 600명 정도, 또 한 500에서 600명 사이에 그 인원들이 탈락을 한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들이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3특의 경쟁률보다 굉장히 심하면 심하지 결코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년 특례 학생들이 문제는 작년에도 올해도 더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더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 내용이 다 12년 특례 현실이라고 볼 수만 없는 게 추가적인 요소가 있죠. 뭐냐면은 후기 전형도 또 6개 대학을 쓰고 이건 전기 전형의 결과니까. 그리고 또 이 대학들 말고도 있겠죠. 이 대학들도 말고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주요 대학들이잖아요. 전기 전형에서 주요 대학들인데 이만큼 지원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뽑는 현실이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제가 합격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12년 특례에 그 합격을 한 학생들이 물론 좀 잘한 학생들을 위주로 좀 써놓게 되기도 했지만 결국 메이저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12년 특례 학생들도 우수한 최상위권의 성적과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메이저가 아닌,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하면 뭐 탑5 안에 드는 그 바깥쪽에 있는 과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는 그 부분을 꼭 높게 열심히 해서 좋은 스펙, 3특의 최상위권과 같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방심하지 말아요. 이 자료들을 보고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표에서도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21년도 전형에서는 서류대학의 취업의 예상이 21년도 전형에서는 중앙대 약 6명, 그리고 이제 연대 서강대 4명, 성균관대 한 3명 정도, 그리고 한양대 고려대 뭐 약 2명 정도가 예상이 됐다. 근데 작년과 올해의 기조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양대가 서류를 꼈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는 조금은 더 취업이 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본다 라는 거고요. 자, 지필대학에서 취업의 예상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건국대학교였어요. 그리고 동국대, 그다음에 홍익대 순이었는데, 이때 이제 지원 방향성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학교들을 지필을 주력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안정지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 붙이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두 번째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22년 전형에서 서강대, 중앙대 합격률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한양대 때문에 조금 더 한두 명이 늘어난다, 예상이 된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에서는 23년 전형에서는 내년에 서류대학이 3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개수는 기존의 학교들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말 그대로 서류대학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서류상에 있는 대학들 군에서는 취업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뭐 3개 대학교가 더 늘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던 대학교들보다 3개는 더 늘겠죠. 그죠? 3명은 최소한 더 늘겠죠. 그 학교들도 취업을 할 거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대처를 11학년 종료 후에 본인의 성적군에 따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필 주력했던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에 있는 건대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생각해라고, 지필하고 서류를 동시에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서류대학교들이 발생을 하니까, 서류대학교, 지필대학교 동시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대와 중앙대를 서류로 쓰고 나머지는 지필 주력으로 가는 그런 맥락이 걸치는 형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대학이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전략을 더 차별화를 해서 생각을 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필 서류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점수가 말 그대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서류 다 100%로 쓰기에는 아직 상위권,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SAT가 아무리 해도 안 오르고 IB가 아무리 해도 프레딕 점수가 38점, 37점 막 이렇게 되는데, IB를 2열, 2를 열심히 해야지 해서 방학을 다 소모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모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실제로 안 나왔을 때는 쓸데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 취업이 많이 도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교내 활동, 전공 적합의 수상 경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1등과 꼴등의 순수 성적 차이가 갭이 크니까 그런 요소들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처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서류 중상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중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더 이상 SAT를 봐도 똑같이 리딩 제일 낮고 라이팅 그 다음이고 매스 다 맞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남은 기간들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연속적인 어떤 방학을 깊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안정지원에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교내외의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SAT, AP 잡고 있는다고 될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자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투자를.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지역 거점 대학교들은 등록률이 심각하다. 뭐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3특 학생들한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지역에 연고지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12특 지원 인원수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늘어났고,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는 연세대학교였어요. 1148명. 1148명으로 연대대가 제일 많았죠. 아마 내년에도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지원을 했음에도 적은 인원수를 뽑았다 생각보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섯 번째로 12특 선발 기준은 작년 기준 순위는 지원을 한 인원수 대비해서 뽑은 인원수들이 제일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격 요건이 되면은 뽑고 아니면은 안 뽑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10명 중보다는 100명 중에 공부 더 잘해서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의 순으로 보았을 때 연대, 한양대, 경희대 순이었다. 이만큼 12년 특례 학생들이 좀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이 5부에서는요, 지금 같은 얘기를 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6부에서는 이 데이터적인 그런 얘기들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전략이나 입시적인 지원 전략 말고, 교육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성간판 후적성 이대로 괜찮은가? 뭐 어떤 과나 학교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 과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쓰고 합격을 한 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두 쪽을 다 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6부에서 뵙겠습니다.